자, 반도체 수자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교과서 페이지 103페이지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우리 지금 고체를 공부하고 있는데, 고체를 분류해 보면 절연체, 도체, 반도체가 있었죠. 그죠? 반도체. 반도체를 분류할 적에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엘리멘탈, 컴파운드 세미컨덕터 뭐 이런 식으로 터너리, 바이너리, 쿼터너리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 이 세미컨덕터를 분류할 적에 세미컨덕터를 분류하는 또 관점에 따라서 인트린식 세미컨덕터가 있고 익스트린식 세미컨덕터가 있어요. 인트린식 세미컨덕터, 이걸 우리말로는 번역을 하게 되면 얘를 진성 반도체라 그러고, 익스트린식 세미컨덕터를 외인성 반도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냥 학생들은 부를 적에 세미컨덕터를 인트린식 세미컨덕터와 익스트린식 세미컨덕터로 분류한다고 용어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인트린식 세미컨덕터는 여러분이 만들었던 그 다이아몬드 레티스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이아몬드 레티스의 격자점에, 레티스 포인트에 실리콘 아톰들이 제대로 박혀 있는 격자점의 위치에 실리콘이 박혀야 할 위치에 실리콘이 빠짐없이 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세미컨덕터를 인트린식 세미컨덕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세미컨덕터는 사실은 인트린식 세미컨덕터죠. 익스트린식 세미컨덕터는 인트린식 세미컨덕터가 아닌 거가 전부 다 익스트린식 세미컨덕터입니다. 아니라 함은 격자점에 실리콘이 박혀 있어야 되는데 실리콘 아톰이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박혀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럴 수가 있겠죠. 레티스 포인트에 격자점에 실리콘이 박혀 있어야 되는데 박혀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박혀 있을 위치에 실리콘 아톰이 박혀 있지 않은 그런 세미컨덕터를 우리가 베이컨시가 있다 그래요. 베이컨시가. 평면석에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아톰들이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빠졌다, 결손이 생겼다, 이게 없다. 그래서 아톰이 이게 하나 빠졌다. 그러면 얘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은 베이컨시가 생겼다 그럽니다. 베이컨시. 원래 자리 잡아야 할 아톰의 자리에 이렇게 아톰이 다 박혀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이렇게 빠져나갔다. 베이컨시라고 합니다. 아톰이 자리 잡아서는 안 될 위치에 아톰이 낑겨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 사이에 낑겨 들어가요. 원래 지가 들어가서는 안 될 자리에
지금 아톰이 하나 박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아톰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얘를 interstitial이라고 합니다. 박혀야 할 놈이 박혀 있지 않은 경우, 또 아톰이 박혀서는 안 될 위치에 아톰이 낑겨 들어가는 경우, interstitial defect. 얘들 모두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얘를 defect가 생겼다 그래요. defect. 결함이 있다. 결함. 크리스탈에 결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또 어떤 경우가? 이 실리콘이 박혀야 하는데, 이렇게 실리콘들이 아톰이 제 위치에 박혀야 되는데, 실리콘이 박혀야 할 위치에 대신해서 다른 아톰, 가령 실리콘 대신에 다른 아톰이 박혔다. 다른 아톰이 박혔다. 이게 붕소가 박혔다. 3족의 붕소가 박혔다. 이 박혀야 할 이 위치에 다른 아톰이 박혔다. 여기 뭐 비소가 박혀 있다. 여하튼 이물질 아톰이 실리콘 대신에 박혀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substitutional이라고 합니다. substitutional. 그죠? substitutional. 그러니까 실리콘 대신에 비소나 보론과 같은 이물질이 대신 들어갔으니까 얘를 대신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substitutional 이렇게 부릅니다. substitutional.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것처럼 interstitial 혹은 vacancy, substitutional이 발생해 있는 경우에 모두 다 이런 세미컨덕터는 인트린직 세미컨덕터가 아니고 익스트린직 세미컨덕터로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트린직 세미컨덕터와 익스트린직 세미컨덕터를 구별이 될 거예요. 인트린직은 퍼펙트한 다이아몬드 라티스의 격자 포인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실리콘 아톰이 그대로 박혀 있는 상태를 인트린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이 설명은 상당히 교과서적인 설명이고 실제의 반도체 인더스트리에서 실무적으로 사용을 할 적에는 조금 의미를 달리합니다. 일단 세미컨덕터가 퍼펙트하게 다이아몬드 레티스를 구성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레티스 격자 포인트에 실리콘들이 박혀있는, 퍼펙트하게 박혀있는 경우를 우리가 인트린직 세미컨덕터라 그러고, 실리콘 대신에 보론이라든가 비소와 같은 다른 아톰이 박혔을 경우를 익스트린직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무적인 의미에서의 익스트린직 세미컨덕터와 인트린직 세미컨덕터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교과서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인트린직이 아니면 다 익스트린직이에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익스트린직이란 뭐예요? 실리콘 대신에 부분 비소나 보론 이런 불순물 아톰들이 박혀있는 상태의 세미컨덕터를 인트린직 세미컨덕터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인트린직 세미컨덕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인트린직 세미컨덕터에 대해서.
인트린식 세미컨덕터는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퍼펙트하게 우리가 다이아몬드 레티스의 그 격자점에 실리콘들이 이렇게 제 위치에 다 이렇게 박혀 있는 경우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실리콘은 원자 번호가 14번이고 4족의 원소니까 각각의 실리콘 아톰들은 전자 한 개씩을 최외곽의 전자를 4개를 가지고 있고 옆에 있는 실리콘 옆에 주위에 4개의 실리콘 아톰이 있죠. 그래서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옆에 있는 실리콘들에게 각각 전자를 하나씩 둘, 셋, 넷 최외곽 전자 4개를 내놓으면 그 4개의 최외곽 전자는 인접해 있는 실리콘 아톰들과 공유결합을 이렇게 이루죠. 그죠? 공유결합을. 그죠? 공유결합을 이뤄요. 그래서 절대온도 0도 K에서는 실리콘이 가지고 있는 최외곽 전자 4개가 주변에 있는 실리콘들과 완벽하게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전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전자가 하나도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이 아톰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이사이를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있어야만 전기의 전도에 기여를 하게 될 텐데 300도 K에서 절대온도 0도 K에서는 실리콘이 가지고 있는 최외곽 전자가 전부 공유결합을 타이트하게 이렇게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떠다닐 수 있는 전자가 한 개도 없어요. 따라서 절대온도 0도 K에서 실리콘은 부도체입니다. 부도체. 전기의 전도에 기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과거에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이 컨덕션 밴드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밸런스 밴드가 이렇게 있으면 전자가 어디까지 차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실 에너지 레벨들이 이렇게 쫙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그럼 전자가 밑에 레벨부터 쭉 차와가지고 전자가 여기까지 꽉 차 있다 그랬죠. 그죠? 여기까지. 그죠?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한 개도 없어요. 언제? 절대온도 0도 K에서. 절대온도 0도 K에서 여기 전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여기까지 전자가 꽉 차 있습니다.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없으니까 전기의 전도에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그림으로 볼 것 같으면은 실리콘의 외곽에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 둘, 셋, 4개가 전부 공유결합을 타이트하게 하고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기의 전도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됐죠? 케미스트들이 이야기하는 화학자들이 얘기하는 본드 모델, 이걸 본드 모델이라고 그러죠. 본드 모델에 따르면 전자가 다 타이틀리 실리콘 아톰의 속박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화학하는 사람들의 용어에 의하면 뭐죠? 이온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의 전도에 아직 기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에너지 밴드 티오리에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전자가 밸런스 밴드까지 꽉 차 있고 컨덕션 밴드에는 전자가 한 개도 없는 거죠. 하나도. 여기에만 꽉 차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전기의 전도에 기여할 수 없는 겁니다. 됐어요? 됐죠? 근데 이게 이 실리콘 세미컨덕터를 상온에 두게 되면 상온 300도 K죠? 300도 K에서는 300도 K가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열 에너지라는 게 있죠. 열 에너지, thermal 에너지가 얼마가 돼요? KT가 26mV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된다 그랬죠. 300도 K에서 열 에너지가 공급이 되게 되면 공유결합을 잘하고 있던 이 본드를 깨고
전자가 이렇게 방출되기 시작하죠. 전자가 방출이 돼요. 그죠? 이런 현상을 화학하는 사람들은 이온화 됐다 그러죠. 이온화. 아이오나이즈 됐다. 아이오나이즈가 됐다. 라는 의미가 뭐였어요? 아이오나이즈가 실리콘의 핵력, 꿀롱의 인력으로부터 얘가 벗어나는 거죠. 그죠? 예. 실리콘이 외곽에 전자 2개, 8개, 4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실리콘 아톰과의 인력으로 쿨롱의 힘으로 이게 궤도를 돌고 있었는데 이거로부터 속박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제 자유전자가 되면 벗어나게 되면 얘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본드를 깨고 나왔다 그러죠. 이렇게 본드를 깨고 나왔다. 이온화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300도 K가 되면 어느 정도의 열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본드를 깨고 일로 나와요. 그죠? 맞습니까? 본드를 깨고 나와요. 에너지 밴드 티오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물리하는 사람들은 이 화학하는 사람들이 본드를 깨고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대신에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여기까지 꽉 차 있던 밸런스 밴드에 꽉 차 있던 여기 전자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서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컨덕션 밴드로 전이해서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전자가 생겼다. 그죠? 전자가 생겼다. 어떻게 됐다고요? 밸런스 밴드에서 전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전자가 만들어지죠. 그죠? 밸런스 밴드에 꽉 차 있던 여기에 에너지 레벨에 꽉 차 있던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올라오게 되면 여기 빈자리를 남겨놓겠죠. 빈자리. 이 빈자리를 뭐라고 불러요? 정공이라고 부르죠.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얘를 정공이라고 불러요. 홀이라고 부르죠. 홀. 그죠? 홀. 그러니까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전자가 전이가 되면 반드시 빈자리가 하나가 생기니까 컨덕션 밴드에 생성된 전자와 밸런스 밴드에 생성되는 홀은 항상 1대1 대응이 되겠죠. 하나가 생기면 하나가 또 생기겠죠. 같이. 그래서 얘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EHP라 그래요. EHP를 뭐의 약자예요? 일렉트론 홀 페어라 그래요. 일렉트론 홀 페어. EHP. 그래서 EHP.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밸런스 밴드로 전이하는 이런 현상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EHP 제너레이션 이렇게 불러요. 일렉트론 홀 페어 생성 그러죠. 생성 프로세스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 내용을 케미스트들이 사용하는 본드 티오리에서 설명을 하면은 공유결합을 하고 있던 본드를 깨고 전자가 이렇게 뛰쳐나왔어요. 이온화가 돼요. 그러고 나면은 여기에 빈자리가 생기죠. 빈자리. 이 빈자리가 뭐예요? 전공이라는 겁니다. 전공. 그 책에 상징적으로 전자가 뛰쳐나와서 여기 빈자리가 남아있는데 이 빈자리에 전공이라는 걸 표시를 해놨어요. 그죠? 전공. 얘를 전공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공. 네거티브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 항상 쌍으로 생깁니다. 쌍으로. 여기도 쌍으로 생기고. 그죠? 여기에 이온화돼 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의 개수와 돌아다닐 수 있는 전공의 개수, 얘가 돌아다니다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홀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의 개수, 그러니까 이온화돼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는 전개 전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 혹은 이 그림에서 얘기하면 여기에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온 전자의 개수, 이 개수, 이 전자의 개수, 전공의 개수. 선생님 물어보겠어요. 첫 번째 퀘스천 1번. 여기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의 개수,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공의 개수는 같습니까? 같죠? 항상 1대1로 생기니까, 1대1로 생기니까 전자가 생기면 빈자리가 생기고, 전자가 올라가면 빈자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항상 전자의 개수와 전공의 개수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n 전자의 개수와 전공의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 이 세미컨덕터가 어떤 세미컨덕터예요? 인트린직 세미컨덕터이기 때문에 I는 인트린직의 약자입니다. 인트린직 세미컨덕터에서 전자의 개수와 전공의 개수는 같다. 이렇게 씁니다. Ni equal Pi. 누구의 경우에? 인트린직 세미컨덕터의 경우에. 됐어요? 인트린직 세미컨덕터의 경우에 반드시 전자의 개수와 전공의 개수는 같습니다. Ni equal Pi. 전자의 개수와 전공의 개수는 같다. 그죠? 여기서 전자가 생성이 되면 생성된 만큼, 양만큼 여기 전공이 생기니까. 그죠? 전공이 여기 3개가 생겼으면 위에 전자의 개수도 3개가 생기겠죠. 오케이? 두 번째 질문. 여기 Ni, Pi, 전자의 개수, 전공의 개수,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의 개수,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공의 개수, 이온화된 전자의 개수, 이온화된 전공의 개수. 다 같은 얘기죠. 는 온도의 함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온도의 함수다. 온도의 함수다. 이거는 function of temperature다. 온도 T의 함수다. 맞습니까? 온도의 함수예요. 그죠? 절대온도 0도 K에서는 여기에 일렉트론의 개수와 홀의 개수가 전혀 없어요. 근데 온도가 0도 K에서 서서히 300도 K, 그 이상의 온도로 온도가 상승이 되면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에게 전해줄 수 있는 서멀 에너지의 양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위로 전이 되는 프로세스가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러면 여기 전자의 개수가 확 늘어나겠죠. 그죠? 전자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여기 전공의 개수도 늘어나는 것이고, 얘네들의 개수는 템퍼러처의 함수가 될 거예요. 이쪽 모듈에서 얘기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서멀 에너지가 커지니까 이온화되는 일렉트론과 홀의 양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템퍼러처의 함수입니다. 템퍼러처. 300도 K에서 전자의 개수와 홀의 개수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계산을 할 텐데 놀랍게도 10의 10승계나 됩니다. 세제곱센티미터당 10의 10승계. 놀라워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선생님이 얘기한 이런 프로세스와 동시에 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이 이온화된 전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돌아다니다가 여기가 에너지가 이 실리콘과 실리콘 사이에 결합을 하지 못한 한 곳이 있으면 이 전자가 여기 와가지고 털커덕 공유결합을 이룰 수도 있겠죠. 그죠? 이온화된 전자가 실리콘 아톰에 의해서 포획당하는 거죠. 캡처 당하는 거죠. 포획당해가지고 공유결합을 일으키게 돼요. 이건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온화 프로세스의 역방향 프로세스죠. 이온화가 되는 게 아니고 방출되는 게 아니고 캡처되는 겁니다. 잡히는 거예요. 잡히는 프로세스. 그죠? 잡히는 프로세스예요. 홀도 마찬가지죠. 홀. 잡히는 역방향의 프로세스가 존재해요. 그렇게 되면 전기의 전도에 기여할 수 있는 이온화된 전자의 개수가 줄겠죠? 그죠? 이 에너지 본드 모델에서 지금 설명한 이 일렉트론이 캡처돼서 공유결합을 이루는 이 역방향 프로세스는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들이 밸런스 밴드로 떨어지는 프로세스죠. 떨어져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프로세스죠. 그죠?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밸런스 밴드로 떨어지는 프로세스. 얘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합리적일까요? 이런 프로세스를 이렇게 내려오는 프로세스를 리컴비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재결합 그럽니다. 재결합. 리컴비네이션. 되겠어요? 리컴비네이션, 재결합 역시 1대1 프로세스죠. 하나의 전자와 하나의 홀이 만나서 재결합을 이룹니다. 그죠? 여기서 일렉트론이 캡처 돼가지고 공유결합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일렉트론이 캡처돼서 공유결합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온도에서 200도 K 혹은 300도 K에서 일렉트론과 홀이 생성되는 프로세스가 일어나고 있고 현재에도 또 재결합되는 프로세스도 일어나게 되고 그죠? 우리 화학에서 봤던 것처럼 정방향의 프로세스가 있고 역방향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면서 어떤 시스템이 주어진 온도에서 겉보기에 변화가 없다 라고 보일 적에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평형 상태에 있다 그럽니다. 평형 상태. Thermal equilibrium 상태에 있다 그래요. 그죠? Thermal equilibrium 300도 K에서 실리콘 반도체의 경우, 진성 실리콘 반도체, 인트린식 세미컨덕터의 경우에 세제곱센티미터당 전자의 개수가 대략 10의 10승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계산할 겁니다. 됐어요? 됐죠? 다음에 뭐에 대해서 보고 싶어요? 다음엔 extrinsic semiconductor를 공부해야 되겠죠. extrinsic semiconductor. extrinsic semiconductor. extrinsic semiconductor는 뭐예요? intrinsic semiconductor에서 intrinsic semiconductor에서 이제 뭐예요? 보세요. 이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이게 지금 다 실리콘들이죠. 실리콘들.
그죠? 왼쪽은 보지 말고. 자, 됐어요. 이와 같이 다이아몬드 레티스의 격자점에 이런 실리콘들이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실리콘들이, 그죠? 실리콘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실리콘들이 박혀 있는데 군데군데 격자점에 실리콘 대신에 substitutionally 비소가 박혀 있는 거죠. 이렇게 비소가 불순물로서 실리콘 대신에 이물질로서 비소가 박혀 있다고 쳐봤어요. 비소가 박혀 있어요. 실리콘 대신에 실리콘 다 이렇게 실리콘들이 박혀 있는데, 갑자기 이 부분에만 실리콘 대신에 비소가 박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비소는 몇 쪽의 원소예요? 비소가 박혀 있으면 비소는 5족의 원소잖아요. 그룹 5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가 몇 개예요? 5개예요. 5개. 그룹 5족이니까. 그러니까 비소는 최외곽 전자 5개 중에서 4개는 공유결합에 사용이 되고 엑스트라로 일렉트론이 하나가 더 있을 수가 있어요. 5개니까. 최외곽 전자가 5개니까. 그죠? 그래서 절대 온도 0도 K가 아닌 한 약간의 서멀 에너지를만 받으면 이 5번째 전자는 쉽게 방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온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비소가 들어가게 되면 최외곽 전자가 5개니까 약간의 에너지만 받으면 이 5번째 일렉트론은 어차피 공유결합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쉽게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룹 5족의 원소 뭐가 있죠? 비소, 안티몬, 포스포 이런 놈들, 얘들은 최외곽 전자가 5개니까 항상 5번째 일렉트론을 쉽게 내놓을 수가 있어요. 도네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도네이트. 그죠? 5번째 일렉트론을 쉽게 도네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 갖다가 우리가 도너라 그럽니다. 도네이트를 하는 놈들. 도너라 그래요. 기부하는 놈들. 일렉트론을 기부한다. 도너라 그래요. 도너.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실리콘하고 좀 다른 점이, 실리콘은 최외곽 전자가 4개니까 이런 이 본드를 깨고 전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세미컨덕터의 경우에는, 이 익스트린식 세미컨덕터의 경우에는 본드를 깨고도 뭐 전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본드를 깨고 나오는 전자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 더 쉽게 5번째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전자가 방출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비소, 안티몬, 포스포 같은 이런 불순물들을 이거를 도너라 그래요. 선생님이 자꾸 불순물 그러는데, 불순물은 이제 영어로 교과서에서 impurity라는 개념입니다. impurity, 불순물. 왜 불순물이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실리콘들만 있는 세상에 어떤 엉뚱한 놈이 들어와 박혔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불러요? 불순물 그럽니다. 불순하다 그래, 뭐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실리콘이 아닌 놈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냥 impurity 그럽니다. 불순물. 절대 뭐 불순하다든가 불손하다든가 나쁘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리콘이 아닌 다른 물질이, 이물질이 들어왔다. 그런 의미에서 impurity라고 합니다. 그죠? 다른 말로, 비슷한 말로 우리가 일부러 비소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혹은 도핑을 했다 이런 얘기도 써요. 도핑. 그래서 도핑을 했으니까 도핑을 한 놈을 뭐라고 불러요? 도판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도판트. 도핑을 한 놈.
특별히 이제 5족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 5족의 불순물을 도너라고 합니다. 도너. 그죠? 됐어요? 도너. 용어를 다 외워야 되겠죠? 뭔가 하여튼 실리콘이 아닌 새로운 이종의 물질이 들어왔다. 뭐라고 불러요? impurity. 도우펀트가 도핑 됐다 그러죠. 도핑 됐다 그러죠. 도핑. 불순물로 도핑 됐다. 특별히 도핑 됐는데 5족의 원소가 들어오면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요? 도너라 그래요. 도너가 들어왔다. 혹은 다른 말로 N-타입 도펀트라고 불러요. N-타입 도펀트, N형 도펀트. 되겠습니까? 왜 N형이라고 부르겠어요? 왜 N형이라고? 전자를 내놓으니까. 전자를 내놓기 때문에 N형 도펀트라고 합니다. N-타입 도펀트. 그러니까 만약에 전자 대신에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 전공을 내놓는다. 전공을 도네이트한다. 그러면 전공을 내놓는다 그러면 무슨 타입이라고 그러겠어요? P-타입 도펀트라고 부를 거예요. P-타입 도펀트. 됐어요? N-타입 도펀트.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우겠습니다. 이 내용을 그냥 카피를 할까요? 그냥 그러면은 여기다가 다시 그림을 하나 더 붙이죠. 그러면 이거를 보세요. 그러면 에너지 밴 다이그램에서는 그러면 똑같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이거 컨덕션 밴드고 이거 밸런스 밴드라 그러면 그러면은 이와 같이 다섯 번째 일렉트론을 엑스트라 일렉트론을 내놓는 행위를 에너지 밴드 다이그램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슈예요. 자, 에너지 밴드 티어리에서 우리 배운 걸 한번 회상을 해보세요. 회고를 해보세요. 어떻게 배웠어요? 에너지 밴드 티어리라는 게 어떻게 이 탄생이 됐는가 하면 슈레딩거 방정식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2n분의 h 바의 제곱에 dx 스퀘어 d 스퀘어 psi 더하기 v psi 이퀄 e psi라는 세컨 오더 미분 방정식의 두 번째 항 포텐셜 대신에 피어리어딕하게 배열되어 있는 피어리어딕 포텐셜 함수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더니 그 피어리어딕한 포텐셜 내에 거동을 하는 일렉트론들은 모든 에너지를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디스크리트한 에너지를 갖는데 그 디스크리트한 에너지도 더욱 특별하게 어떤 밴드를 이루고 있다. 그죠? 그래서 밑에 밴드와 위에 밴드 사이에 금지된 절대 일렉트론이 가질 수 없는 금지된 대역이 있었고 그 금지된 대역이 밴드 갭이었죠. 그죠? 여기서 보는 금지된 대역이라는 것이 바로 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금지된 대역이 있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어리어딕하게 주기적으로 실리콘들이 배열되어 있었는데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실리콘에
비소가 박혀 있는 거예요. 원자 번호가 실리콘과 다르니까 비소가 분명히 얘는 핵의 전하량이 다르죠. 핵의 전하량이 비소는 그러니까 쿠울롱의 포텐셜 모습이 다를 거고 우리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다시 풀어야겠죠. 얘가 만들어내는 포텐셜 함수가 달라지니까 그죠? 다시 풀어야 돼요. 그런데 물리하는 사람들은 양자역학에서 물리하는 사람들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다시 이걸 풀 것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풀자. 그걸 다시 그 슈레딩거 방정식의 새로운 포텐셜, 이 비소가 어떤 포텐셜을 만들까를 찾아가지고 그걸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리고러스하게 풀지 말고 그러지 말고 쉽게 풀자. 스마트하게 풀자. 라고 해서 나온 그 접근 방법이 퍼터베이션 티오리라는 게 있습니다. 퍼터베이션 티오리라는 게 있어요. 퍼터베이션 티오리. 양자역학 강의를 그 물리학과에 가서 수강한 학생은 선생님이 지금 하는 얘기가 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뭐 그렇지 못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내 얘기를 잘 들어보면 납득이 가고 수긍이 갈 겁니다. 무슨 개념인가 하면 이 비소에 의한 변화, 포텐셜 함수의 변화가 그다지 크지가 않다면 그냥 다 실리콘만 박혀 있을 때의 해에 비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때의 해가 뭐 psi라면 여기에다가 psi에다가 한 뭐 델타만큼 약간만 변화가 있을 거다 솔루션에. 그죠? 약간의 변화가 있을 거다. 크게 솔루션에 차이가 있지 않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 가정하는 이 솔루션을 슈레딩거 방정식에 다시 역으로 집어넣어서 이 델타를 찾아내는 그 약간의 그 변화가 뭘까? 이런 어프로치를 퍼터베이션 티오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어프로치로 계산을 해보면 이 비소가 군데군데 박힘으로 인해 가지고 N타입 도펀트 비소 이게 군데군데 박힘으로 인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에너지 밴드 티오리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데 학생들이 믿고 있었던 에너지 밴드 티오리에서 약간의 커렉션을 해요. 약간의 보정을 합니다. 커렉션을 하는데 어떤 커렉션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어떻게 굳게 믿고 있었어요. 여기가 컨덕션 밴드 엣지, 여기가 밸런스 밴드 엣지라고 하면 여기에 에너지 레벨들이 쭉 이렇게 있다 그랬죠. 촘촘히 있고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금지된대요. 여기는 에너지 레벨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건너뛰어서 여기에 에너지 레벨들이 쭉 이렇게 있어서 여기 하나의 밴드, 여기 하나의 밴드를 이룬다고 배웠는데 이 퍼터베이션 티오리에 의하면 이 비소 아톰 때문에 원래 솔루션이 어떻게 퍼터브가 되느냐 하면은 교란이 되는가 하면은 원래 우리가 믿고 있었던 금지된 구역, forbidden band에 에너지 레벨이 생겨요. 에너지 레벨이 어디에 생기느냐? 여기 어딘가 somewhere 여기 어딘가에 생기는데 비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에너지 레벨들이 생긴다. 이걸 해를 찾아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비소는 아까 도너라 그랬죠? 도너. 그래서 여기 에너지 레벨을 ED. 그래서 이 도너 레벨 이렇게 부릅니다. 도너 레벨. 도너 레벨이라. 도너 레벨. 도너 레벨. 됐어요? 여러분 책 153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53페이지. 페이지 153을 한번 펴보세요. 153페이지 그림 피겨 4-9가 있어요. 4-9를 볼 것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컨덕션 밴드
HEC라고 써 있는 거 보입니까? 그림 4-9에 컨덕션 밴드 보이죠? 밸런스 밴드 보입니까? 선생님 그림처럼 위에 컨덕션 밴드가 있고 밑에 밸런스 밴드가 있죠. 그 사이에 뭐 리튬, 포스포, 비소, 안티몬, 설퍼, 설퍼 1가 이온, 설퍼 2가 이온, 망간, 그 다음에 뭐 골드, AU, 니켈 뭐 이런 것들이 쭉 거기 나열돼 있죠. 그게 뭘 것 같아요? 아하, 여기에 실리콘 크리스탈에 불순물이 들어오는데 비소가 들어오게 되면 그 책에 보면은 컨덕션 밴드 여기서부터 얼마 떨어진 지점에 여기에 도너 레벨이 에너지 레벨이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0.049 일렉트론 볼트만큼 떨어진 지점에 0.049 일렉트론 볼트 요 간격과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요 간격과 요 간격이 0.049 일렉트론 볼트만큼 떨어진 위치에 도너 레벨이 생기는 거고, 또 만약에 여기에 비소 대신에 안티몬이 박히게 되면 요 간격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0.039 일렉트론 볼트. 포스포가 박히면은 0.044 일렉트론 볼트. 설퍼 1가 이온이 박히게 되면 0.18 일렉트론 볼트 떨어진 지점, 이 지점에 에너지 레벨이 생기고, 니켈이 박히면 여기에 생기고, 망간이 박히면 여기 정도에 생기고, 그런 위치를 다 제공하고 있는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그림 4-9를 통해서 물리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놨어요. 그럼 우리 전기공학도에서들은 이걸 다 갖다 쓰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불순물 아톰들이 박히게 되면은 그 불순물 아톰으로 인해서 에너지 레벨이 원래는 이 금지된 대역이었던, 금지된 대역이 뭐예요? 전자 에너지 레벨이 절대 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에너지 레벨들이 전자가 여기에 머무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절대 forbidden 된 금지된 대역이었는데 얘로 인해서 이런 에너지 레벨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얘를 특별히 우리가 도너 레벨이라고 불러요. 되겠습니까? 도너 레벨. 다시 우리 103페이지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에너지 밴드 티오리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이 지금 N-타입 세미컨덕터죠.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N-타입 세미컨덕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N-타입 세미컨덕터. 비소가 지금 박혀 있는 케이스죠. 자, 절대 온도 0도 K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온도 0도 K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자가 여기까지 꽉 차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일렉트론들이 어디에 차요? 여기까지 꽉 차고 다섯 번째 일렉트론들이 여기까지 차는 거죠. 여기에는 차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꽉 차고 여기는 에너지 레벨이 없으니까 못 차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차는 거죠. 여기 레벨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전자가 찬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교과서에서 여기까지 전자가 차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뭐 여기에 전자가 차고 여기에 차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요 에너지 레벨에 전자가 차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자가 어떻게 차 있다고요? 밑에까지 여기 꽉 차고 그 다음에 여기 전자가 차 있는 거죠. 이게 절대 온도 0도 K에서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꽉 차고 여기까지 꽉 차고 이렇게 돼요. 자,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없어요. 따라서 N-타입 도핑을 한 세미컨덕터라 할지라도 0도 K에서는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여전히 부도체입니다. 부도체. 전기의 전도에 기여할 수가 없어요. 틀리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온도 0도 K에서는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없기 때문에 아직 부도체예요.
이거는 마치 이 본드 모델에서 어떻게 설명하는 건가 하면은 비소의 최외곽 전자 중에 5개 중에서 4개가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고 다섯 번째 일렉트론, fifth 일렉트론 역시 비소의 핵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 속박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직 이온화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이 상황과 이 상황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오케이? 0도 K에서 점차 이제 우리가 온도가 상승을 해요. 실내 온도가 상승을 해가지고 뭐 300도 K가 됐다고 칩시다. 300도 K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 에너지를 공급받아가지고 우리 인트린식 세미컨덕터에서는 어땠었어요?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전이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전자가 하나 생기고 전공이 하나 생기고 그랬었는데 N타입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니까 요만큼은 올라가면 돼요. 쉽게 올라가죠. 쉽게 이온화가 됩니다. 쉽게 요만큼의 에너지만 있으면 되니까. 그죠? 다섯 번째 일렉트론. 왜 다섯 번째 일렉트론? 비소에 강하게 속박되어 있지가 않아요. 네 놈은 4개의 일렉트론들은 강하게 속박이 되어 있는데 이 다섯 번째 fifth 일렉트론은 강하게 속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의 에너지만 있으면 쉽게 이온화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이게 다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전자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그러면 이제 세미컨덕터는 여기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는 세미컨덕터가 부도체가 아니고 도체가 되는 거죠. 도체가. 됐어요? 이렇게 되겠죠. 밸런스 밴드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밸런스 밴드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해요. 이런 프로세스도 하지 말라고 막아서 있는 거 없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렇게 전이 되는 프로세스가 훨씬 활발하게 많이 일어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도 전공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전공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여기서 간파할 수 있는 것이 도널 레벨에서 전자가 활발하게 이렇게 올라왔을 테니까 이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의 개수는 이 실리콘 레티스에 세제곱센티미터당 비소가 몇 개 박아 넣었을까? 비소를 많이 박아 넣었으면 많이 올라올 거고 비소를 조금 박아 넣었으면 조금 올라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내가 비소를 몇 개 박아 넣냐? 그죠? 비소를 집어넣은 불순물을 집어넣은 도핑 컨센트레이션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얘네들이 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비소를 10의 세제곱센티미터당 10의 17승계를 도핑을 하면 17승계의 비소 아톰들이 다 하나씩 일렉트론을 낼 테니까 세제곱센티미터당 10의 17승계의 전자가 생기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여기에 밸런스 밴드에는 전공이 생기려면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야만 여기 전공이 생기는 건데 이 프로세스가 활발히 일어나게 되니까 여기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공의 개수와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비교할 적에 얘네들보다 훨씬 많겠죠. 그렇죠? 동수일리가 없어요. 두 개가. 절대 동수일리가 없죠. 그렇습니까? 같은 개수일 수가 없어요. 이거의 개수와 이거의 개수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아까 인트린식 세미컨덕터에서는 선생님이 NI하고 PI하고 같다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N타입 세미컨덕터, 이런 익스트린식 세미컨덕터에서는 전자의 농도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전자의 농도를 N0, 홀의 농도를 P0 이렇게 써요. 근데 N0하고 여기 N0하고 P0가 결코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어요.
O를 선생님이 O를 붙인 이유는 이 O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thermal equilibrium이란 얘기예요. 열적 평형 상태. 우리 교과서 읽을 적에 어떤 문자에 O가 붙어 있으면 항상 열적인 평형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열적인 평형 상태. 열적인 평형 상태라는 건 뭐예요? 정방향의 프로세스와 역방향의 프로세스. 정방향의 프로세스와 역방향의 프로세스. 그죠?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프로세스,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는 프로세스, 역방향 프로세스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외부에서 볼 적에 변화가 없어 보이는 상태에 있을 적에 얘를 thermal equilibrium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thermal equilibrium일 때의 전자의 개수, 전공의 개수. 결코 두 개가 같을 수 없죠. extrinsic semiconductor는. N0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N0. N0의 크기를 NA 이래도 될까요? NA가 뭐예요? Doping concentration. 네? N0는 NA. sorry. NA가 아니고 NA가 아니고 ND죠. 우리 뭘 넣었죠? 도너를 넣었기 때문에 ND. 도너 도핑 농도죠. 단위는 뭘까요? 개 퍼 세제곱센티미터. 왜 그래요? every dopant가 하나의 일렉트론을 내놓을 테니까 세제곱센티미터당 ND개만큼 도핑을 하면 전자의 농도가 바로 도핑 농도와 거의 비슷하겠죠. 그죠? 됐어요? 전공의 농도는 몇 개일까? 이 강의는 조금 남겨두고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학생들 상상할 때 얼마쯤 될 것 같아요? P0 전공의 농도가 전자의 농도가 같을 수는 없죠. 이거와 같지는 않죠. 절대 같을 수는 없어요. 그죠? 전자의 농도가 많아요? 전공의 농도가 많아요? 둘 중에 뭐가 많아요? 얘가 많아요? 얘가 많아요? 얘가 훨씬 많죠?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얘의 농도가 얘보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N타입, 지금 우리가 N타입 세미컨덕터 얘기하는 거죠.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 전자, 일렉트론을 뭐라고 불러요? Majority carrier라고 그래요. Majority carrier. 다수 캐리어라 그럽니다. carrier. 왜 carrier 그랬을까요? 전기의 전도의 역할을 하는 반송자다 이런 얘기죠. 역할을 하는 carrier다. 전자를 majority carrier라 그래요. 전공을 뭐라고 부를까 그러면? 소수니까 minority carrier 그래요. 언제?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 전자를 머저리티 캐리어, 전공을 마이너리티 캐리어라고 합니다. 됐어요? P타입 샘플, P타입 실리콘. 한번 생각해 봅시다. P타입 실리콘. P타입 실리콘. P타입 실리콘. P타입 실리콘은 P타입 실리콘은
뭐예요? B타입 실리콘은 이런 실리콘 격자 구조에 요번엔 뭐가 박힌 거예요? 그룹 3족 붕소와 같은 그룹 3족이 박힌 거죠. 그죠? 그래서 그룹 3족에 아톰이 박혀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붕소와 플로르의 화합물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붕소가 박히게 되면은 붕소는 최외곽 전자가 3개죠. 3개. 전자가 하나 모자르죠. 전자가 하나가 모자르기 때문에 공유결합을 못해요. 이렇게 보는 것처럼 공유결합 못해. 하나만 하고 공유결합을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전자가 주변에 있기만 하면 호시탐탐 노리다가 그 전자를 포획해 가지고 공유결합을 이루겠죠. 그죠? 전자를 포획해서 빈자리죠. 빈자리를 메꾸는 거죠. 이 빈자리를 뭐라고 불러요? 전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공을 내놓는 역할을 하죠. 일렉트론을 캡처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룹 3족의 불순물, 이것도 불순물이죠. 얘들 불순물, 임퓨리티라 그래요. 임퓨리티. 혹은 도우펀트 이렇게 부르겠죠. 이 그룹 3족의 도우펀트, 그룹 3족의 임퓨리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일렉트론을 억셉트한다 그래서 억셉터라 그래요. 억셉터. 아까 N타입 도우펀트는 뭐라고 불렀죠? 도너라 그랬었어요. 그죠? 도너. 이번에는 뭐라고 불러요? 억셉터. 맞죠? 마찬가지로 우리 에너지 밴드 티어리에서 컨덕션 밴드를 이렇게 그리고 밸런스 밴드를 이렇게 그리면 억셉터 레벨은 아까 우리 108페이지 몇 페이지였죠? 아까 그 그림 153페이지 그림을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만약에 붕소가 박히게 되면은 붕소 위치가 어디 있다 되어 있어요. 그림 4-9 153페이지 보세요. 밸런스 밴드로부터 0.045 떨어진 지점, 여기에 에너지 레벨이 생긴다. 여기 레벨을 뭐라 그랬어요? EA 억셉탈 레벨이죠. 마찬가지 똑같은 이론입니다. 0도 K에서 전자가 어디까지 차 있어요? 전자가 여기까지 차죠. 맞나요? 여기까지 차는 거죠. 여기까지 차는 거죠. 온도가 서서히 올라갔어요. 이제 300도 K를 향해서 서서히 올라가요. 그러면 열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면 여기 밸런스 밴드에 있던 전자가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전자를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죠? 그럼 여기 뭐가 생겨요? 여기에 전공들이 생기죠. 호울들이. 그죠? 그럼 밸런스 밴드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abundant of 호울들이 이렇게 생겼죠. 밸런스 밴드에 전자가 생겼어요. 이론상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놈들이 좀 있겠죠. 약간의 전자가 좀 생기겠죠. 그러나 이거와 같이 이렇게 많은 양의 전공이 생기는 것만큼이 전자가 생기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얘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번에는 지금 P타입 세미컨덕터에서는 이 일렉트론을 얘네들을 오히려 마이너리티 캐리어. 얘네들 머저리티 캐리어 이렇게 부르죠. 얘들 머저리티 캐리어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부르죠.
이제 P-타입 세미컨덕터입니다. P-타입 세미컨덕터. P-타입 세미컨덕터. 마찬가지로 이때 전자의 농도를 N0라고 불러요. 전공의 농도를 P0라고 불러요. 그러면 머저리티 캐리어인 전공의 농도는 NA가 되겠죠. 이게 뭐예요? 내가 집어넣은 보론 억셉터 농도가 되겠죠. K per 세제곱센티미터. 전자의 농도는 몇 개일까? 뭐 자꾸 극소량 조금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될까? 다음 시간에. 되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